미국 정부기관의 구내식당 운영업체 CEO 최정범. 어려서 가족과 함께 미국으로 이민을 떠났던 하지만 정착은 쉽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조그만 햄버거 가게를 시작을 하게 되는데요. 그때 집안에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저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학교를 그만두는 상황이었습니다. 친구들은 다 학교에 가는 시간에 저는 일을 했어야 됐으니까요. 참 힘들었습니다. 그렇게 집안은 다시 일어섰지만 한국에서 벌인 사업이 실패하면서 그는 빈털터리로 다시 미국으로 돌아갔습니다. 우연히 터키 할아버지를 만나게 되죠. 이 할아버지가 해안경비대 구내식당을 운영하시는 분이었는데 5년 동안 무일푼인 저에게 그곳을 경영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죠. 그 후 미 정부기관의 22개 구내식당을 맡으며 연매출 800억 원을 달성한 그런 성공 뒤에는 특별한 원칙이 있었습니다. 사람이 참 중요하다. 나에게 맡겨진 사람들, 내 직원들, 이런 사람들과 함께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저한테 맡겨진 사명인 것 같습니다. 미국 정부기관의 입맛을 책임지다 최정범 씨를 소개합니다. 아유, 잘 오셨습니다. 조금 전에 그 마지막 장면이 공항에서 나오셨는데 미국에서 그때 오신 거죠? 네, 어제 왔습니다. 얼마나 피곤하시겠어요. 네. 그런데 전 정말 놀란 게요. 미국 정부 기관 내에 구내식당을 22군데를 운영을 하시는데 그게 쉬운 일이냐고요. 다른 나라 사람이 운영을 하는 건데. 아유, 대단하세요. 그거 어떻게 그렇게 하세요? 저 개인보다는 저희 회사 직원들이 함께 하니까. 아유, 또 겸손하게 지금 말씀하셨어요. 네. 오늘 하실 얘기가 말이죠. 최정훈 씨께서 하실 말씀이 사람이 답이다예요. 근데 거기서도 아마 사업 어떻게 하면 그렇게 성공할 수 있냐 비결을 많이들 여쭤볼 텐데 바로 그 얘기가 될까요? 어떤 얘기가 될까요? 네, 어떻게 저희 직원들이 함께 하나가 되어서 저희 회사가 이루어졌는지. 결국은 그러니까 답은 사람이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네, 자, 우리 소중한 얘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청해 주십시오. 안녕하셨습니까? 제 이름은 최정범입니다. 저는 1974년 4월 5일입니다. 약 40여 년 전에 만 11살의 나이로 미국으로 이민을 가게 됩니다. 어머니가 병에 들리시고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부모님께서 미국에 가시기로 그렇게 결정을 하시고 저희들은 미국으로 이민을 가게 됩니다. 그 당시에는 그렇게 한국에서 영어를 가르치거나 이러한 일들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문화도 전혀 몰랐고 또 영어라고 하는 것도 잘 몰랐고 학교에 가면 그냥 외톨이 불쌍한 어린아이가 혼자 앉아있는 그러한 중학생을 생활을 시작하게 됩니다. 맨 처음에 학교에 갔는데 영어를 못하니까 아이들이 와서 만져보기도 하고요. 머리털 만져보고 피부 만져보고 제가 처음으로 저희 중학교에 동양인이었거든요. 학교에 좀 적응을 하려고 하는데 어머니가 병에 걸리셨고 또 몸도 그렇게 안 좋으신 분이었는데 한 워싱턴에서 저희들이 한 1시간 정도 남쪽으로 떨어진 버지니아주라고 하는 지역에 구멍가게를 사셔서 그걸 운영을 해보시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잘 학교에 적응하고 있는 상황에 갑자기 오시더니 그날 권총 강도를 당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놀라시고 참 그때 그 모습을 지금도 저는 잊지를 못합니다. 학교의 친구들을 사귀고 조금 이제 미국이라고 하는 데가 이런가 보다 그러는 순간에 부모님께서 워싱턴은 도저히 무서워서 못 살겠다. 뉴욕으로 가야 되겠다. 그래서 뉴욕으로 저희들이 이사를 가게 됩니다. 아버지 어머니는 자리를 또 잡으시고 이제 세탁 공장을 운영하시게 되는데 그 공장이 또 갑자기 불이 납니다. 여러분 그 세탁 공장에 불이 나면 남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와서 자기 옷을 맡겼다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참 어쩔 수 없이 다시 짐을 싸야 되는 그러한 일을 저희들은 겪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워싱턴으로 부모님과 내 형제가 같이 돌아온 그날을 제가 잊을 수가 없습니다. 워싱턴에 왔을 때 아버지의 친구분이 계셨는데요. 고등학교 동창분께서 아이들 4명을 데리고 같이 생활할 수 있도록 조그만 햄버거 가게를 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햄버거 가게를 이제 운영을 하는 겁니다. 앉아서 먹을 데가 없는 그냥 햄버거를 가지고 나가는 곳인데 참 더웠던 기억만 납니다. 에어컨디션이 없고 아주 조그만 한 2평짜리 그런 가게에서 다니던 학교를 그만두고 왜냐하면 형은 뭐 좋은 학교를 다니고 있었고 제 동생은 저보다 5살이 어렸고 막내는 또 저보다 8살이 어렸고 집안에서 정신을 좀 차리고 부모님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이 저밖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일을 하게 되는데요. 열심히 일을 해서 한 7개월 일을 하고 또 부모님 열심히 또 자리 잡으시고 그러면서 가정이 다시 살아납니다. 저는 다시 학교로 돌아가고 학교 돌아가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다니면서도 열심히 부모님의 사업을 도와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워싱턴에 부모님 사업을 하실 때 식당을 하시게 되는데 그 뉴욕에서 어렸을 때에 제가 아르바이트를 했거든요. 뉴욕의 90%의 청과상을 한인들이 운영을 합니다. 그 청과상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제가 본 거는 사람들은 외국분들은 그 과일이 조금 상할 때쯤 되면 달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게 더 맛있거든요. 근데 외국 사람들은 그걸 다 버리는 겁니다. 근데 한국 사람들은 무게로 파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담고 싶은 과일들을 무게로 담아서 파는데 그게 너무나 잘 팔리던 걸 중학교 때 기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워싱턴에서도 하면 되겠구나. 아버지 사업을 하면서 거기에 그것을 적용을 하니까요. 그때까지는 워싱턴에 그런 시스템을 가진 식당들이 없었습니다. 장사가 너무 잘 되는 거예요. 집안이 일어서게 되고요. 사업이 일어서게 됩니다. 저는 제가 한국 사람인 것이 참 어렸을 때 좋았습니다. 제 의지대로 미국에 간 건 아니었거든요.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의 손을 붙잡고 간 건데 저는 언젠가 한국에 와서 살고 싶은 그러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제 가족들을 데리고 제가 이제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고 제 가족을 데리고 한국으로 돌아옵니다. 제가 하고 싶었던 공연 계획을 여러 아이들 또 여러 합창단 그리고 오케스트라들의 그 외국 공연을 개최를 하고요. 사업이 참 번창을 합니다. 그러면서 또 여행사도 열게 되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부러워합니다. 하지만 또 제 의지와는 상관없이 1997년도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IMF가 터지게 됩니다. 갑자기 IMF라고 하는 걸 만나니까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회사는 문을 닫아야 되는 그러한 입장이었습니다. 저희 사무실도 바로 여의도에 있었는데 마포대교를 하루에 몇 번이고 왔다 갔다 하면서 참 의지대로 뛰어내리면 그냥 조용히 없어지는 세상인데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다가 스리랑카에 봉사활동을 가게 됩니다. 스리랑카에 봉사활동을 가니까 제가 아무것도 없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곳에 가보니까 저보다 더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 너무 행복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서로 도우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서로 그냥 뭐 조금 있는 거 나눠 먹고 그냥 너무너무 행복한 거죠. 그분들의 그 웃음들이. 그래서 제가 느낀 그 당시에 이게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가진 것이 없는 것이 아니구나. 내가 지금 갖고 있는 것이 너무나 많구나. 내 가족, 내 부모님, 내 친구들, 내가 보살펴야 할 사람들 이러한 것들이 나에게 주어진 것이구나. 지금도 아무것도 없으니까 한번 살아보자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시 미국으로 돌아갑니다. 미국에 돌아가서 혼자 뭐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가
해안경비대라고 하는 곳에서 구내식당이 나왔는데 이 터키 할아버지가 은퇴를 하셔야 되는데요. 그 구내식당을 얼마에 팔고 싶은데 그 가격에 사고 싶은 사람이 없는 겁니다. 아무 돈도 없는 제가 그 터키 할아버지를 만나서 할아버지 제가 운영을 해보겠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돈이 없습니다. 너무 참 이 할아버지한테는 웃기는 얘기죠. 근데 이 할아버지가 저를 믿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래 그럼 돈이 없으면 5년 동안 이 가게를 네가 운영해서 갚아나가라. 매장 문을 열고 새로 시작한 매장이 그 전에 터키 할아버지가 거의 뭐 돈을 정말 벌지 못하던 그러한 상황이었는데요. 그 똑같은 14명의 직원을 가지고 저희들이 매출을 거의 4배를 합니다. 저희들이 갖고 있는 시스템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한 가지 뭐가 있냐면 그 옛날에 어렸을 때 배웠던 음식을 무게만큼 파는 겁니다. 100몇십 가지를 한국에 있는 뷔페같이 차려놓고 본인들이 먹고 싶은 걸 담고 무게로 계산을 하다 보니까 센세이셔널하게 바람을 일으킨다고 할까요? 그 해양경비대에 주인이 있었는데요. 그 건물 주인이 따로 있었는데 우리의 그 매출의 몇 %를 건물 주인에게 드리는 그러한 시스템이었는데 갑자기 이 월세를 4배를 내기 시작하니까 직접 전화가 오신 거예요. 워싱턴에서는 제일 부동산을 많이 갖고 계셨던 유명한 분이셨는데 어떻게 된 거냐? 솔직하게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된 겁니다.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FDA라고 하는 식품의약청이라고 하는 곳에 자기 건물이 있는데 거기에 한번 내봐라. 똑같은 조건으로 갑니다. 너무너무 장사가 잘 되는 겁니다. 직원들, 연방정부 공무원들 사이에 소문이 나는 겁니다. 그러다가 하루는 상무성에서 그때 고위직으로 근무하시던 우리 한인분이 계셨는데요. 그분께서 같이 얘기를 하다가 야, 상무부에 이러한 구내식당이 처음으로 정부 입찰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나오니까 한번 해봐라. 그렇지만 다국적 기업들입니다. 연 매출이 한국 돈으로 뭐 150조? 엄청난 공영 기업들과 입찰을 해야 되는데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에서 다윗이 이기게 되는 겁니다. 그 입찰했을 때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죠. 그리고 백악관에 입찰을 합니다. 백악관 구내식당도 저희 회사에서 그 공영 기업들과 같이 입찰을 해서 저희들이 수주를 따게 됩니다. 참 신기했습니다. 제 회사지만 커가는 것이 하루가 다르게 참 사람들이 늘어가는 모습에 그리고 참 같이 직원들이 그 감격하는 모습에 저희들이 한 힘으로 한 마음으로 일을 하게 되는 것이 얼마나 저에겐 행복인지 모르겠습니다. 저를 믿어주는 그 14명의 직원이 있었고요. 아침마다 이것이 잘 될 수 있도록 서로 기원하는 겁니다. 그리고 서로 위로해주고 같이 사는 얘기들을 해가면서 그 직원들이 저희 가족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저희 직원들은요. 11시 반까지 전 직원 손님들이 드시기 전에 먼저 식사를 합니다. 제 직원들이 먹고 제가 먹는 음식이니까 더 신경을 써서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손님들도 좋아하시고요. 저희 직원들은 직원들 나름대로 본인들의 그 중요성에 대해서 깨닫게 되니까 같은 회사에서 근무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또 제가 이민자 출신이기 때문에 그렇게 뭐 탑 제일 잘하는 사람은 아니더라도 그냥 저희들이 기회를 줄 수 있는 분들, 마음이 있으신 분들, 이런 분들과 같이 근무를 합니다. 그분들이 저희 회사를 살려주고요. 그분들이 저희 회사를 이끌어 나가줍니다. 처음에 저와 같이 시작했던 그 14명의 직원이 지금 어디로 이사가고 또 은퇴하신 5분을 빼놓고서는 100% 지금까지도 10몇 년이 흐른 지금까지도 같이 근무를 하고 있고요. 그중에서 잘 영어를 못하던 히스패닉 직원들 이런 분들은
접시를 닦던 분들은 지금은 매니저가 돼서 저희들 매장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 관계에 있어서 저보다 더 나은 사람도 없고 저보다 더 낫지 않은 사람도 없는 것 같습니다. 제 직원들이 아니고요. 누구든 간에 그 사람을 사랑하는 건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는 거는 기업인들의 책임감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많은 사람들이 기회를 줍니다. 그 기회를 주면서 제가 느끼는 건 그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나에게 보내준 사람들이고 그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내가 최고로 책임져서 그분들이 서로 행복해서 우리가 저 한국 사람이 이곳에서 이렇게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행복해 하더라. 이것이 애국하는 길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것이 정말 같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까지 제 말씀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말씀하시면서도 몇 번이고 그때 생각이 나서 이렇게 자꾸만 감정이 이렇게 올라오시죠? 부모님도 앉아 계시고. 네, 지금, 예. 또 한번 돌아보게 되니까. 근데 부모님께서도 얼마나 지금 좋으시겠어요. 이렇게, 이제는 뭐, 좋았든 나빴든 간에 이제 진짜 추억이 다 됐는데요. 네, 이렇게 성공을 또 하셨고. 그리고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처음 시작했던 14분 가운데 어쩔 수 없는 사정 빼고는 아직도 일들을 그렇게 같이 하고 계시다는 건 참 사람의 중요성. 오늘 다시 한번 이렇게 일깨워 주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아무튼, 우리 대한민국의 그 위상을 계속 좀 많이 높여주시고요. 고맙습니다. 네,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이고, 정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들어가시지 말고요. 저희는 그 공감원들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네, 우리 100분의 공감의견단이 이제 마음이 움직이신 분들이 표현을 하거든요. 그거 보시고 들어가세요. 네. 자, 공감의견단 버튼 눌러주세요. 자, 보겠습니다. 최정범 씨의 사람이 답이다. 오늘 해주신 강연. 자, 공감 온도가 몇 도를 기록할까요? 100도 가운데, 자, 몇 도 보겠습니다. 94도를 기록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치매를 극복한 76세 암기왕 박한록. 강연 주제 치매를 이기는 법의 공감 온도는 96도. 역경을 딛고 일어선 튀김의 달인 신종훈. 강연 주제 내 인생에 꼽히는 순간의 공감 온도는 96도. 미국 정부기관 구내식당 운영업체 CEO 최정범. 강연 주제 사람이 답이다의 공감 온도는 94도였습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세 분의 값진 얘기, 소중한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강연하신 소감을 좀 여쭤볼게요. 어떠세요? 오늘 말씀하시니까. 제일 만나보고 싶었던 우리 임성훈 선생님 뵐 수 있어서 이 정도면 저는 성공했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정말입니다. 네, 이렇게 진짜로 보니까 별것도 아닌데 그냥 네, 죄송합니다. 네. 네, 저도 이제 만나뵈서 너무 반갑습니다. 세계적인 사업 꼭 일으키시고요. 감사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국 위상을 더 높여주시기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하고요. 네. 오늘 말씀하신 소감이 어떠셨어요? 예, KBS 강연박도시에 와서 강연한 것을 네. 아주 영광으로 생각하고요. 네. 제 강의가 치매를 염려하는 분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신종훈 씨는 어떠셨습니까? 네. 저 또한 이제 이렇게 불러주셔가지고 너무나 영광이고요.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제 앞으로 진짜 모든 분들이 잘 사는 그날까지 모두 함께 화이팅 했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 네. 자, 제가 오늘 처음 시작할 때 인연에 관해서 얘기를 드렸는데요. 일주일마다 여러분과 좋은 인연을 맺고 있는 저희 강연 백도시.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는 더 특별한 인연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지금 10대인데
암기하는 게 이렇게 힘든데 70대 때 그 정도 열정을 가지고 암기하셨다는 게 정말 대단하고 성공의 조건이 무조건 노력이라고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인간관계도 성공의 조건 중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그런 뜻깊은 교훈을 얻어서 좋았습니다. 자기 생활에 되게 책임을 가지고 열심히 하신 모습이 되게 감동을 많이 받았어요. 강연 백도씨란 불꽃을 활활 일으키는 불쏘시개다. 강연 백도씨 사랑해요.